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김종기입니다. 저희 CJB 청주방송은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선관위 공식 후보 토론 등 지역민의 선택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옥천군수 후보자를 초청해서 후보들의 정치 철학과 공약 그리고 그들의 지역 비전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두 분의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승용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출마 인사와 공통 질문에 이어서 후보들의 상호 토론 등 약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분의 출마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인사는 2분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승용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군수 후보 김승용입니다. 지금 옥천은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구 5만이 붕괴된 상황에서 출생하는 줄고 산업은 쇠퇴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을 되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대전 옥천 광역철도의 도입을 옥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인구 1만의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여 충청권 메가시티의 한 축으로 키우겠습니다. 철도를 이용해 인구를 유입시키고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키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30년간의 기업가로서 8년간의 문화원장의 경험을 살려 군수 직속 기업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집권당이 된 윤석열 정부와 삼선의 힘있는 박덕흠 의원과 힘을 합쳐 우리 옥천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저 김승용이 반드시 옥천의 재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승용 후보의 출마의 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황규철 후보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옥천 군수 후보 황규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옥천군 생활체육회장, 옥천군 체육회 상임부회장, 옥천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옥천군 장학회 이사, 삼양초등학교 동희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회장,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많은 교육단체와 사회단체와 봉사단체에서 저는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9대, 10대, 11대 충청북도 의원으로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의정 경험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도의원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저는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청북도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했습니다. 저는 옥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게 적재적소에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12년간 검증된 후보입니다. 일 잘하기로 옥천 군민에게 평가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위기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 군 단위는 더 어렵습니다. 실력 있고 검증되고 일 잘하는 황규철에게 많은 지지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어려운 옥천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옥천의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후보의 출마 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가 두 분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1분입니다. 옥천과 대전 사이에 광역철도가 가시화되면서 옥천은 물론이고 충북의 남부권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분 후보가 갖고 있는 옥천 역세권 개발과 교통체계 개편, 어떤 구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황교철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대전과 옥천, 우리 옥천과 대전의 광역철도는 우리 옥천군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우리 박덕흠 의원님과 현재 군수이신 김재정 군수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광역철도는 우리 옥천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6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역철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옥천역의 기존의 중심 도시와 우리 서부권을 같이 합쳐서 아우르는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과 옥천의 경계 지역인 군북면을 새로운 신도시로 건설해서 대전과 세종의 배후 도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어떻게 보면 옥천의 인구 증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 옥천을 새롭게 태어나는 그 기회로 삼겠습니다. 네, 황교철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이번에는 김승용 후보,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네, 대전 옥천 간 광역철도는 우리 옥천을 다시 도약하게 해줄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6년 철도, 광역철도 개통에 대비해서 국제종합기계를 이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옥천 내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고 이전시켜서 농기계 관련 산업의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현 국제기계 부지를 인구 1만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개발 건설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교통은 옥천역을 중심으로 재편시키고 나가서 군북역, 이원역까지 광역철도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기계 부지를 개발하여 확보되는 개발 이익을 옥천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선과 군북면, 군북역, 이원역 건설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천과 대전 사이의 광역철도에 대한 후보들의 구상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이 옥천의 주요 현안과 그리고 각 후보들의 공약을 놓고 상호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고 형식은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고 답변 시간도 최소 30초는 보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상호 비방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토론은 사회자 권한으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 첫 번째 순서는 김승용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옥천이 발전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 공약은 제가 임기 내에 다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옥천 부흥을 위한 꼭 필요한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의 공약을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 옥천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시키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여러 매체를 통해 밝히신 공약으로 옥천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황 후보님의 공약을 가지고는 밝은 미래의 옥천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밝은 미래의 옥천을 구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김승용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는 오랜 의정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로드맵을 제시를 할 거고요.
또 제 공약 중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인력개발원도 우리 군에서도 지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도 공약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소방학교 유치를 공약에 집어넣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저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공개적인 지면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생각하는 옥천의 발전 방향은 결국 재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옥천군의 재정 자립도는 10%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도에서 재원 조달을 받아야 하는데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집권당이 된 윤석열 정부와 삼선의 힘 있는 박덕흠 의원님과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국비, 도비 등 재원을 확보하면서 저희 사업적 감각과 마케팅 능력으로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지역의 투자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자연스럽게 인구도 유입되고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책, 표를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후보님 질문상 잘 들었고요. 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같이 또 의원할 때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났지만은 지역은 선거가 끝나면은 여야도 없고 여당 야당도 없고 오로지 옥천 구민의 행복과 옥천의 발전을 위해서만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군 단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자치단체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무원하고 상대를 해야지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과 협의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면은 지역의 예산을 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삼선 도연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당이 틀려도 또 그 지역에 많은 공모 사업이 선정되고 또 저희 마찬가지로 당이 같아도 여야 구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는 저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최근 지역 신문 인터뷰 자료를 봤는데요. 100만 원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월로 따지면 8만 원 정도 금액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 상황 이후 각종 지원금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황 후보님께서 진정으로 청년들과 소통을 해보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월 8만 원이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옥천에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옥천에 불가피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단 월 8만 원에 덮겠다는 이런 정책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돈을 눈 가리겠다는 아주 민주당스러운 돈으로 눈 가리겠다는 아주 민주당스러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며 청년들을 기만하겠다는 정책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 직속 기업 유치단과 옥천역 역세권 경제부지 개발, 청년 창업 지원 대폭 향상 등의 정책으로 청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연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정책입니까?
황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잘 들었고요. 우리 이제 김승용 후보님이나 저나 청년이나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교육위원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후보가 돼서도 그렇고 계속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 간담회도 많이 갖고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 정책 수당을 얘기한 거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후보님이 생각할 때는 월 8만 원, 10만 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학생들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소통을만 조금이라도 해봤으면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 진학하기 전이라든가 취업 전에 일정 부분 수당을 원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부할 당시에 부모님한테 용돈 5만 원, 10만 원 타기도 상당히 부담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직전까지, 취업 전까지 아니면 진로를 선택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당을 주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 소통한 이후에 제가 공약을 냈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옥천군은 인구 5만의 벽을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어렵습니다. 우리 고장 옥천이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도달해 있는지 저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군수를 강하게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좋게 웃는 것이 아닌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결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황 후보님께서도 도정생활 12년을 하시며 그간 참 많은 노력으로 일을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옥천을 이렇게 막다른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후보님 질문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군수를 출마를 했고요. 왜냐하면은 지방의원으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한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있을 때 우리 도립 때 우리 기숙사 문제도 그렇고 계속 정체돼 있던, 진행이 안 됐던 우리 지방도 확고장 문제, 여러 사업을 했지만은 그거는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다. 저는 이제는 우리 옥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직접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추진을 하고자 저는 이제 군수에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입으로 10년 동안 했던 의정활동을 얘기하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주민들께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삼선으로 시켜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황 후보님보다는 30여 년간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온 저 김승용이 군수가 된다면 더 확실하게 옥천 군민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치인의 모습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옥천의 모습은 정치인의 모습보다는 기업가의 모습, 문화 행정가의 모습으로 옥천을 새롭게 탄생시켜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황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김승용 후보께서도 충분히 저는 옥천 군수에 되면은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또 행정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현명한 옥천 국민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제 할 길을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승용 후보가 가진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잘 마치셨습니다. 이번에는 황교철 후보가 10분 동안 상호 토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승용 후보께서도 저한테 그 로드맵이 왜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공약 중에 하나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상당히 지역 경제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용 후보님과 같은 마음이고, 실제로 또 현장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 매입한 약 4만 5천 평방미터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에 우리 옥천군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현 군수님도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의원의 건설 소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은 지금 충청소방본부에서 교육기관이 충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과 전북이 소방학교가 없는데 그쪽은 계속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소방학교 유치가 되면은 또 우리가 톨게이트에서 5분 거리에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이 소방학교 유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천은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유치하고 또 유치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거기에 경제와 연결을 시켜서 옥천과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방학교를 과연 그 소방학교의 유치를 통한 재원 마련, 그 소방학교를 유치했을 경우 재원이 과연 군비를 통한 재원 마련을 통한 군비 재원을 통한 소방학교 유치냐, 과연 그런 부분을 예산 획득에 대한 부분을 우선 질문하고 싶고요. 기왕이면은 도립대학교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 도립대학교가 아마 소방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학과가. 그렇다면은 그 소방학교의 기능을 도립대와 같이 한번 연계해서 도립대에서 운영 또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연구해서 도립대도 활성화시키고 또 소방학교라는 그 고유의 교육 기능도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 의원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전혀 소방학교와 우리 소방학과는 이 기능이 틀리다. 소방학교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학교를 새로 이제 설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옥천 톨게이트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방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으면은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이 부지를 무상으로 그 도에 우리가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는 이 건립하는 예산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적게는 150억에서 또 많게는 35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액 도비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은 걱정할 일이 없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 소방학교가 유치가 되면은 작게는 2박 3일에서 많게는 4개월 또 5개월 넘게도 교육 연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약 15,000명 정도의 교육생이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은 국토의 중심입니다. 우리 옥천에 소방학교가 유치된다면은 우리 대전이나 세종 또한 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소방안전 담당자들이 교육하기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소방공무원들 교육할 때 보면은 옛날처럼 야간에도 워크숍을 하지 않고 저녁 시간 이전에 그날 그 교육을 끝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9시 반 이전에 다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한 서너 시간 되는 시간에 우리 옥천이 천혜의 요소인 관광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관광도 하고 또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소비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 뭐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네, 사실 됐습니다. 제 주도권 행사인데. 예, 됐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 정도 이제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인구 유입을 하려면은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교육 복지를 넘어서 교육 복지 천국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제가 내세웠는데, 우리 그 후보님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애정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 공약이 있다면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은 부모와 교육자와 또 군정의 행정과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교육 복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특히 학부모들을 어떻게 교육 입국, 교육 복지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문 학교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교육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 부분도 그렇고 역시 학부모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좋은 학교 그 대상자들을 그 주거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주하고 인구 유입과 연동을 시켜서 하는 교육. 그럼으로써 옥천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또 전인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삼자가 상호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교육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도 줄고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초, 중, 고 또 우리 이 관내에는 또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가할 수는 없는 이런 현실에서 교육 부분만큼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옥천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하여간 말씀 잘 들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과 좀 저하고는 또 시각이 다른 게,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 또 최근에도 우리 학생들과 소통한 바에 의하면은 이 교육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후보님 말씀대로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교육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직접 만나서 이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공약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교육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는 무엇을 넣을 것인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사용할 학생들이 정하게끔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성세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 공간을 우리 마음대로 설계하다 보면은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쓸 공간을 본인들이 설계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이제 저한테 제안을 많이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교육복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읍면에서 우리 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읍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원도 또 읍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 공부를 하고 집으로 통학하기가 너무 어렵다. 버스가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교육위원회 있으면서 중학교까지는 행복택시를 운영했지만은 고등학교는 거기에 제외되는데 이 부분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학생들이 원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총학생회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을 해결을 해 주어야지 저는 교육복지가 실현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 또한 그 지금 말씀하신 교육복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을 하나의 삶의 하여튼 하나의 메카로 만드는 융복합하는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경제와 지역과 또 교육과 복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교육 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 번 말씀드린 대로 그 주거 형태의 외지에서 교육 그 복지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분들을 많이 이전하고 유치해서 지금 없어져가는 폐교라든가 이런 지역을 활용해서 특성화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이 좀 더 세밀화되고 또 성장하고 또 그것이 인구 증가와 연동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논의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마무리 발언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원했던 답안은 틀린데 이 교육복지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인구 유입은 그 차후 문제라도 일단 기존에 우리 옥천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복지만큼은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공약을 여기에 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두 분의 상호 토론 10분씩 주어진 시간을 잘 소화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두 후보에게 그 간단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질 시간 1분입니다. 1분 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상호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도내 시장 군수 후보들에게는 뭐 공이 몇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는 드리는 이 공통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또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이 코앞에 닥친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군의 인구가 5만 명이 이제 붕괴가 됐는데요. 군수가 되신다고 하면 인구 유입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어떤 정책을 펼치시겠습니까? 황교철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우리 옥천의 인구가 5만이 무너진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인구는 곧 그 군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구 유입 문제는 어떠한 한 가지 정책 가지고는 이걸 이뤄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옥천은 누가 뭐래도 농업군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육이 확실하게 교육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농업이 발전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되고 함께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 관광, 체육이 고루고루 발전해야지만이 또 되고요. 또 읍면이 고루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저는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책 안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전이나 세종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승용 후보 시작하십시오. 지금 옥천도 인구가 5만이 붕괴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전 옥천 간 광역철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옥천역 인근을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여 주거와 상업,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자연스러운 인구가 유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철도를 통해서 가까이는 대전, 멀게는 충북에서 보다 더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아름다운 대청호와 장계 관광지, 구읍 관광지 등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군수 산하의 기농기촌 인구 유입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인구 유입에 대한 후보들의 구체적인 정책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고 형식은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 30초 이상의 답변을 들으셔야 하고 답변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질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상호 비방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경우 역시 사회적 권한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후보부터 10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후보자님께서 대전 세종과 연계된 베드타운과 관련해서 군북면 쪽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베드타운을 구성하면 물론 금액적인 측면에서 대전 외곽보다 싸지만 주변 인프라가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베드타운을 고려할 때 도로망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주변 인프라 등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후보님 제 공약에 대한 질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공약 문제는 제가 그 11대 도의원에 출마하면서도 이제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이제 후보님께서도 군북역과 이원역을 우리 신설한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우리 군북면에 줄지 않고 대전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데 실제로 저도 이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이 군북에서 대전과 세종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이제 말씀대로 광역철도가 생기면은 옥천역 인근에 역세권 개발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그 중심에 그 이전에는 우리 대전과 옥천의 중심지인 중간 지역인 군북면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은 또 군북면도 신설되고 또 거꾸로 그 역세권 개발에도 신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을 걸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베드타운이라는 것이 잠만 자고 출근하는 그런 방식은 이미 오래 전에 사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만 지어놓고 주변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면 베드타운은 유령 도시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베드타운은
옥천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안에서 자족도시 기능을 하는 완결체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진정한 인구 유입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 후보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북면에 베드타운이 아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베드타운화가 가능할까요? 군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재원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우선 넓은 의미에서 역세권을 통한 인구 유입을 통한 군북역 만들고 미니 신도시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군북역을 만든 후에 그리고서 다시 이 베드타운을 조성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황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베드타운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배후 도시지 뭐 잠만 자는 그런 도시를 저희들이 뭐 유치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아까 이제 말씀대로 우리 대전과 옥천의 중심지인 군북에 저는 충분히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 그 위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아마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저도 몇 군데는 부지는 알아봤지만은 이 자리에서 뭐 밝히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 우리 후보님께서도 군북역과 이원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북역을 넣으면은 사실 예타 통과하기가 저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군북이라든가 아니면 옥천역 주변에 역세권이 개발한다면은 뭐 군북역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재원은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군비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군북에 충분히 이러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군수가 된다면은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군북 일대에 그 새로운 그 미니 신도시, 베드타운 역할만 하는 도시가 아니고 그 여러 가지를 함께 인프라를 갖춰진 군북면 신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순서는 군북역을 먼저 유치하고 만든 후에 개발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옥천이 가진 자원 중에서 미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구읍 일대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용, 유경수 여사 생가부터 전통문화체험관, 교동의 생태습지, 옥천 선사공원, 또 향수 호숫길, 대청호까지 연계하는 문화밸리를 만들고 그것을 전주 한옥마을 같은 전국적인 명소로 키워서 관광 자원화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황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우리 옥천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국토의 중심이다. 우리 저 위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밑에 부산까지 가장 오기가 용이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희 옥천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고통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기회다. 저희들이 관광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거를 개발한다면은 저희 옥천은 새롭게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구읍은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다. 근접도가 좋고 지금 말씀한 대로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관광 자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충분히 옥천의 그 발전에 그 디딤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후보님께서는 계속 그 구읍 일대 전통문화체험관 향수 호숫길 얘기를 하시는데 또 한옥마을을 또 지른다 이 건설 중인데 어디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읍에는 그 100년 된 전통 한옥이 있습니다.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100대 한옥에도 선정된 그 옛날 구읍의 그 관아거리 일대를 한옥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서 한옥마을 조성을 통해서 구읍을 역사문화 도시로 또 소득이 연계된 문화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옥천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옥천이 다양한 문화자원, 먹거리, 역사적 배경 등 그동안 너무 이 부분을 관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옥천 군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군수에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을 우선 사업으로 채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옥천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전국에 통용되는 인류 브랜드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 황 후보님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후보님 말씀대로 우리 옥천에 고유의 브랜드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뭐 향수가 브랜드냐 아니면은 뭐 우리 과일이나 채소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어디 하나의 특화 작목을 육성하든지 어떤 하나의 공통 브랜드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이 하나의 브랜드로 가는 게 옥천을 알리는데 지름길이다.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브랜드라는 게 후보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순간에 이 브랜드를 개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저도 후보님과 같은 생각이고 옥천만의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고 특화된 브랜드를 만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 옥천 묘목의 고장이라는 말을 듣지만 이 부분은 묘목에 관심이 있거나 국민들에게만 알려져 있을 뿐이지 대다수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화 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행정력이 아니라 사업가적 마케팅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문화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답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우리 옥천이 가진 무궁무진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반드시 인류 브랜드를 만들어서 옥천의 부흥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황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너무나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자원은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할 거냐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은 얘기죠. 저도 우리 옥천만의 특유의 굉장히 많은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후보님과 소통하면서 누가 당선이 됐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은 또 전하고 후보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전해준다면은 정말로 괜찮은 옥천만의 특유의 브랜드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네. 자, 역시 오늘의 화두는 광역철도 그리고 옥천을 브랜드화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김승용 후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황규철 후보가 주도권을 가질 시간입니다. 역시 10분입니다. 진행하십시오. 네네.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제 김승용 우리 후보께서 또 저한테 이제 공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 저도 우리 김 후보님께 공약에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승용 후보님께서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좀 완화하겠다. 이제 이런 공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이제 공익수당을 어떻게 이제 진행된 상황은 우리 후보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네네네. 여러분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아시는 바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 지역화폐를 한 5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년 이상 충정북도에서 거주하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중에서 농업의 소득이 2,9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급 요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 공익수당이 이제 금년도에 처음 이제 지급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 발의로 이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주민 발의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주민 발의로 조례가 올라왔고 또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진통을 겪은 다음에 본회의에 통과됐고 또 우여곡절 끝에 금년도에 첫 해 이제 공익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이 이제 후보님 말씀대로 첫 해 지급은 이제 50만 원 지급하는 거는 이제 후보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공약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후보님 첫 해 이제 지급한 이 공익수당을 한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인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저는 우선 이 부분에서 이제 연 50만 원을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상향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종합소득이 연 2,900만 원 미만인 농가 있죠? 그분들만 해당되는데, 실제로 현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봤을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공익수당의 범위를 재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업인만큼은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저도 이제 후보님 말씀처럼 이 농업인 공익수당이 50만 원이 뭐 많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첫 해 이제 50만 원 시작했는데, 아마 이제 후보님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 이제 100만 원까지는 이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지급 요건을 좀 완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귀농귀촌인들은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옥천이 좋아서 귀촌을 또 했고, 또 옥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귀농을 했는데, 이거를 3년이 되지 않았다고 이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이제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런 거를 좀 완화하자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완화하는 요건 중에 이제 배우자 포함해서 전년도 사업소득이 2,900만 원, 네. 그걸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그럼 얼마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2,900만 원이라는 건 황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금액을 딱 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성 있는 부분을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들 또 이 실제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못 받고 있는 그 농업인들과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도 이게 우리 김 후보님이 우리 농업인의 그 생각하는 그 마음과 같고, 저도 이제 첫 해 시작이니까 올해는 이제 시작이 한 만큼 50만 원으로 이제 공익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이거 늘려나가야 되는 데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 3년이라는 이 숫자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1년 정도로 이거는 지급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주는 일회성 그 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우자와 사업소득을 좀 어느 정도 상향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 공약에 넣으신 게 저하고도 이제 같은 생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후보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 공약을 넣으셨더라고요. 그 도시가스 확대 공약을 넣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군에서만 의지만 가지고 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님은 이 공약에 도시가스 확대를 했는데 어떻게 확대한다는 내용인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도시가스 옥천의 보급률이 한 3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스는 지금 아파트라든가 대형 가구들 중심으로 아마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시가스를 우리가 끌어오는 이유는 그 대부분의 주거,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지금 들어가지 않은 세대들한테 적정한 건설 관련된 쪽으로, 그러니까 그 공사 관련해서 그 배관을 끌어온다든가 하는 부분을 도시가스 공사, 도시가스 회사와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줘서 좀 더 다양하게 도시가스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왜 김 후보님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은 네. 아까 이제 도연하면서 뭐를 하셨냐 그래서 이 도시가스 공급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이제 옥천, 영동, 보은, 괴산, 단양이 상당히 이제 공급률이 낮습니다. 그 왜 낮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예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도의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데 예산을 또 이제 도에서 집행부에 붙여갖고 우리 이제 옥천 지역의 읍 지역에 아파트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후보님 말씀대로 이 건설 쪽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충청에너지가 이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다고 아까 이제 우리 후보님도 자립도 얘기 하셨는데 자립도가 우리가 좋지 않은 옥천군 입장에서는 또 이 도시가스만 공급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발생이 됐고 또 소규모 빌라라든가 주택에는 이게 공급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디테일한 공약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토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제 도시가스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면 지역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더 어려울 테니까 이런 면 지역 같은 데는 또 어떠한 뭐 방안이 있나요? 가지고 있는 게? 그쪽 부분은 아마 도시가스 충청에너지 쪽에서도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가구 수는 자꾸 줄어들고 그분들 입장에서 그걸 투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읍과 면은 가구 수도 차이 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조금 군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그 면 쪽에도 도시가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이 이제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은데 말씀대로 면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당연히 들어가기가 더 어렵겠죠. 지역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또 이제 면 지역은 소형 LPG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세대 미만인 그런 이제 마을에는 또 이런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후보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만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면 지역을. 그러면은 읍은 어떻게든 우리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좀 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수록 하고 면 쪽은 또 소형 LPG 맞습니다. 가스를 공급해갖고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아마 후보님도 그런 이제 같은 생각으로 이 공약을 걸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후보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인 공익수당이라든가 도시가스 공급 이거는 뭐 후보님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에게 그 소외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행복한 그 생활을 유지할까 이러는데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질문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두 번에 걸친 상호 토론 두 분 후보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가 1시간가량 진행한 그 후보 초청 토론 이제 마무리하실 시간입니다. 그 마무리 발언은 여러분께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1분 30초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오늘 하지 못한 뭐 말씀이나 그리고 반드시 또 유권자들에게 해야 될 그런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규철 후보부터 1분 30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 황규철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 경험과 의정활동 경험, 사회단체 경험, 저 황규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황규철은 검증됐습니다. 일 잘한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오직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동안 저는 의정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철은 12년 동안 도연을 하면서 국회의원면을 샅샅이 다녔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들이 수건사업이 뭔지 저는 발로 뛰면서 찾아내서 해결하라고 노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직 국민들의
행복만 원하고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입니까? 저 황규철 준비했습니다. 다른 데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심 없이 일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황규철을 뽑아주셔서 옥천이 새롭게 변하고 옥천이 새롭게 도약하는 그러한 옥천이 될 수 있게끔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규철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승료 후보 시작하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교체되었습니다. 충북 도정의 교체, 옥천 군정의 교체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정권 교체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선택을 받을 군수는 대단히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지역 경제 침체의 대안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집권당이 된 우리 국민의힘 후보인 저 김승용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인사 잘하고 악수 잘하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업가로서, 행정가로서 추진력 있게, 결단력 있게 옥천을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살려낼 사람, 저 김승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힘 있는 국회의원,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옥천을 충청권의 진정한 메가시티 축으로 반드시 포함시켜 지역 경제 살려나겠습니다. 다시 뛰는 옥천, 저 김승용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옥천 군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CJB가 마련한 지방선거 후보 초청 토론. 오늘은 옥천 군수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 그리고 그들의 철학을 비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모쪼록 옥천 국민들의 선택을 돕는데 그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진천군수 후보 초청 토론이 이어집니다. 역시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후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후보 초청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